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일반 약품의 안전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침례교 청년연구소를 설립하고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10회 총회 주제 및 정책 세미나를 열고 향후 교단의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배우 권호중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마사이 크로스가 오는 20일 개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 7월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의안은 약물 낙태의 안전성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B 씨는 이제 임신과 출산, 낙태가 오로지 여성만의 일인 것처럼 묘사하는 우리 사회에서 홀로 세상을 떠나 없는 아이를 안고서 탱크 앞에 서 있는 심정이다. 이렇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낙태가 과연 여성의 행복 추구권일까?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명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인공임신 중절을 인공임신 중지로 바꾸고 약물 낙태 방식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약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으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안전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주관 학술 세미나가 열려 의료와 약학계 전문가들이 약물 낙태의 문제점을 경고했습니다. 이 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산모가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약입니다. 아주 위험한 약입니다. 자궁 파열, 자궁 적출, 산모 사망, 이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른바 약물 낙태란 두 가지 약물을 복용해 인위적으로 낙태하는 방식이지만 약학 전문가는 일반 의약품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일단 출혈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완전 피바다더라. 또는 이렇게 봤더니 내가 마치 살인 현장에 있는 것 같았다. 출혈은 그냥 출혈이 아닙니다. 약을 복용했을 때 매직처럼 짠 하고 임신이 종결되는 그런 에피소드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가 복용이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경우 부작용을 여성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모든 합병증의 위험을 여성 혼자 감당하게 하는 의료적 방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의료화된 낙태는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축소시키고 여성을 자기 몸의 의료 서비스 공급자로 내모는 구조적 폭력을 안고 있습니다. 앞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입법 방향의 오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약물 낙태에 관한 내용이 국정과제로 포함이 되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교회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보다는 위기임신 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의료 안전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굿TV 뉴스 배보경입니다. 한국교회는 청년층 감소와 신앙 약화라는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교단 차원의 청년연구소를 세우고 첫 사역에 나섰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교회 내 20, 30대 비율은 전체 성도의 14% 수준으로 1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교회 학교 학생 수도 학령 인구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줄며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감소라는 현실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청년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청년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교단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이벤트성 말고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하고 진짜 현장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솔루션을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구소의 첫 사역은 건강한 교회와 다음 세대 사역자를 위한 컨퍼런스였습니다. 강의에 나선 미국 세들백 교회의 케빈 리 목사는 건강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본질이 건강하게 나타나고 그 사역의 열매가 표현되는 것, 주민들 그리고 공동체들이 다 그 교회로 있어서 함께 축복을 같이 받게 되는 것들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청년연구소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AI 사역과 크리스찬의 연애 등을 주제로 5차례의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전국 3,500개 교회를 대상으로 청년 세대의 교회 출석률과 신앙 성장 지표를 조사해 다음 세대 백수를 발간하고 청년 정책과 사역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사단법인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한 다짐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사업회는 서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엔군 추모 기념물인 참전 영웅 추모의 벽을 건립하고 각국 전투병 동상을 조성하는 한편 한미 우호 협력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10회 총회 주제 및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총회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용서의 신학적, 목회적 의미를 조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구현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43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정책인 생명 문명, 생명 목회 순례 10년의 비전을 확인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과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감소 추이를 부정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전환기의 가장 신앙의 본질인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세미나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서부권, 17일 중부권, 27일 동부권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마사이 크로스가 오는 20일 개봉합니다. 영화는 아픈 딸의 마지막 부탁을 품고 케냐 마사이 마을로 향한 아버지 요섭이 현지 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요섭 역을 맡은 권호중 씨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회개, 회복,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영화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시면서 아니면 하나님과 떠나 있는 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상실감이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영화 마사이 크로스는 케냐 현지 로케이션 촬영으로 마사이족의 삶과 케냐 대자연의 풍광을 사실감 있게 담아냈고 인물 간의 따뜻한 동행이 감동적으로 표현된 작품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신일교회가 2025 블레싱 데이를 열고 방송인 정선희 집사를 초청한 간증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선희 집사는 방송 활동 중 겪었던 오해와 아버지와의 상처,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 등 인생의 고통을 전하며 하나님은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나를 붙들고 일으키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어 전주신일교회 유정인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교회 많은 또 성도분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하늘에서 해같이 그렇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주신일교회는 이번 블레싱데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축복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며 지역과 이웃을 향한 복음적 사명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익산 대장교회가 임직 축하 예배를 드리며 지역 복음화와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로와 집사, 권사 등 총 30명의 임직식과 추대식이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사역의 지경이 더욱 확장하길 소망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의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대장교회 김명산 담임 목사는 직분자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된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앞으로 우리 대장교회 큰 든든한 기둥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새롭게 임직하신 분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임직 예배를 통해 대장교회는 세대와 세대를 이으며 공동체가 영적으로 결속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외압 의혹에는 선을 그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들과의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 차관이 이러한 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주장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과 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황 전 총리는 앞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일주일째인 12일 매몰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돼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 19분쯤 보일러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매몰자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매몰자 7명 가운데 공식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고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매몰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일 대전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5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소속돼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 등을 벌여 110명의 국내 피해자로부터 총 94억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참여했습니다. 12일 공개된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인권 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유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 결정을 받습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해 자주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AI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서울대 교양과목 통계학 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의 학생이 문제풀이 도중 AI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대는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전국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총 2,90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전체 취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청년층 고용 부진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쉬었음 인구 258만 명 가운데 30대는 작년보다 2만 4천 명 늘어난 33만 4천 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10일 동성혼을 합법화한 오버거펠 대호지스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 소송을 당했고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이 헌법상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오버거펠 판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동성 커플의 수는
2배로 늘어나 77만 4천 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약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항공모함 전단이 현지 시간 11일 베네수엘라 등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카리브해 마약 운반선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해온 미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네수엘라군은 대규모 동원령을 발령했고 전력 차이를 고려한 게릴라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현지 시간 10일부로 종료된 가운데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악영향이 있다며 국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10일 회원국의 무선 핵심 통신망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G 핵심 인프라에서 중국산 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해외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됩니다. 유럽연합은 국가 내부의 핵심 인프라가 중국 정부와 관계가 있는 기업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 안보적으로 위험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중국 경제매체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고했습니다. 과세 대상을 초부유층에서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해외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세 재정 체계를 개혁하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내각이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현지 시간 12일 보도됐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여당 유신회는 무기를 수출하려는 용도 제한을 폐지해 완성품 무기 전반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날 11일엔 다카이치 총리가 핵무기 금지 원칙인 비핵 3원칙에 대해 유지하겠다는 확답을 내리지 않아 방위력 강화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중국이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천인 계획의 대상에 한국 연구자들이 포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액 연봉과 연구비 등을 제시하며 연구직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박사가 해외로 이탈하지 않도록 국내의 연구 환경과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유진입니다. 수능일은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8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9도, 광주 18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인간이 의미로 정할 수 없는 거룩한 가치입니다. 그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낙태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강경자, 강공삼, 김미향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방송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